네. 압수수색이라는 강제 수사의 종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계신 곳이 청와대라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데 이 네. 장소에 대해서도 압수와 수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일반 시민분들은 좀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헌법 제11조가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청와대라고 해서 무조건 압수수색이 안 된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니고요. 이제 수사상의 필요성이 있으면은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해서 집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압수수색 관련해서 두 가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110조인데요. 군사상 기밀이 있는 장소인 경우에 그 장소를 압수수색을 하면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해쳐지는 경우, 즉 군사상 기밀 그리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 이 두 가지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의 관리자가 그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게 돼 있는 규정이 있고요. 두 번째 111조는 공무상 기밀이 담겨 있는 어떤 공무서라든지 이러한 곳의 경우에는 수색은 가능한데, 즉 뒤지는 건 가능한데 압수에 대해서는 역시나 그 장소가 중대한 국가 이익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라고 해서 모든 장소가 사실은 뭐 다 군사상 기밀이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이 규정을 들어서 청와대 관리하는 그런 그 관리자가 그런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겠죠. 그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압수수색 영장을 청와대를 상대로 대상으로 해서 청구할 수는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나 관리자에 의해서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다라는 예,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보통 저희가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건 검찰에서 청구를 하고 네. 법원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영장이 뭐 발부가 되건 말건 결정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법원에서 영장이 설사 발부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청와대 관리자가 이런 이유를 법에 있는 요건을 이유로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번 거부된 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 도곡동 사저 부지 매입 사건 관련해서 이것이 이제 청와대 관련자가 메모를 남기거나 관련해서 보고한 서류가 청와대에 남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서 서울중앙지법에다가 체포수색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고요. 네. 그리고 법원에서 실제로 받아들여져서 영장이 발부까지 됐어요. 그런데 청와대 그 관리하는 관리자가 군사상 기밀을 이유로 해서 그 영장 집행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장이 실제 집행이 안 된 일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은 그때는 어떻게 보면 그 청와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엄밀하게 잘 제대로 집행이 안 됐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이제 그 당시 그 일 이후에 이제 그것을 분석한 논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연구가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논문들에 의하면 첫 번째로 그 청와대 모든 장소가 다 군사상 기밀을 담고 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파우더룸이다. 그게 어떻게 군사상 기밀을 담은 장소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 어떤 이제 그 관련이 있다면은 수사상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곳은 압수수색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 침해가 우려될 때만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특검이 영장 들고 가서 그럴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로 만약에 거부를 한다면 영장 집행을 담당자가 거부한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압수수색하려고 하는 장소가 청와대 중에서 어딘데 뭐 이렇게 뭐 그곳이 군사상 기밀 장소라는 걸 밝혀라.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여기 압수수색을 하면 어떠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침해되느냐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정리해 주신 바에 의하면 청와대라 하더라도 충분히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가 가능하고 뭐 모든 공간에 대해서는 아니겠지만 뭐 예를 들어 대통령 관저 이런 공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지체 없이 좀 조속하게 진실 규명과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위해서 그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주저함이 없어야 된다.
법리적으로 네. 충분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예, 제가 사실 특검에서 연일 그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고 계신데요. 청와대에 대한 것도 기대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특검에서 법리적 검토가 더 필요하시면 조수진 변호사님께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탄핵 심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탄핵 심판 절차가 개시가 된 것 같은데요.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준비 절차를 개시를 해서 12월 27일 현재 두 번의 준비 절차를 진행을 했죠. 이 준비 절차라는 것은 본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쟁점을 복잡한 사건인 경우에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그 탄핵 심판 심리 때는 쟁점이 간단했기 때문에 준비 절차도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쟁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준비 절차를 두 번 정도 진행을 했고 12월 30일에 마지막 준비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뒤에는 1월 3일 날 첫 번째 이제 본격적인 심리를 본 심판을 열기로 했고 1월 5일에는 두 번째를 열기로 해서 집중 심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만큼 혹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그냥 쏘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지금 헌법재판관들 임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빨리 진행을 하자라는 국민적인 열망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사실은 이 탄핵 심리 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준용을 이렇게 헌법재판소법에 없는 절차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가져와서 하게끔 돼 있는데 형사소송법의 267조의 1을 보면 집중심리가 원칙이다라고 규정이 돼 있고 집중심리란 무엇인가?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는 매일 개정해야 된다. 그게 안 되면 뭐 이렇게 띄엄띄엄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원칙대로 하면은 이 헌법재판 탄핵 심리 절차도 매일매일 열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것에 비하면 조금 늦은 게 아닌가. 앞으로는 좀 빨리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부분도 앞으로 좀 짚어보면서 국민들이 시민 여러분께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 국회에서 원래 그 소추 의결서를 작성했을 때는 무려 9가지나 되는 쟁점을 제출을 했는데요. 뭐 이제 그 하나하나가 뺄 수 없는 쟁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준비 절차 중에 발표를 한 5가지 유형의 쟁점으로 이거를 갖다가 정리해서 이걸 심리하겠다라고 발표한 걸 보면 첫 번째로는 비선 조직에 의해서 국민 주권주의나 법치국가 원칙이 위배되는지 여부, 두 번째로는 대통령이 권한 남용을 한 게 있는지 여부, 세 번째로는 언론 자유 침해가 있는지, 네 번째로는 세월호 관련해서 생명권 보호 의무를 대통령이 위반했는지, 그리고 다섯 번째는 K스포츠 재단이나 미르 재단을 통해서 뇌물 수수를 한 것이 있는지 여부,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앞으로 심리하겠다라고 쟁점 정리를 헌법재판소가 했습니다. 네, 그 주요 그러니까 5가지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쟁점이 형성이 되고 심리가 이루어질지 보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9가지에서 5가지로 줄인 게 뭔가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된 부분들을 줄여서 축소해서 심리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국회에서 소추를 할 때 9가지로 쓴 것은 이제 9가지 사실관계를 주로 이제 소추를 하신 건데요. 헌법재판소에서는 그것을 어떤 거를 빼먹겠다라는 것보다는 유형별로 묶어서 5개의 유형별로 묶어서 조금 더 빨리 이제 심리를 진행하겠다라는 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잘 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헌법재판에서도 이제 증인이 출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탄핵 심판 절차에서는 증인이 또 채택이 된 것으로 보도가 되던데요. 네, 예. 지금 그 국회 소추인단,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대통령의 탄핵을 해달라라고 검사 역할이죠. 검사 역할을 하게 되는 국회 사법위원 의장 쪽에서는 처음에 무려 이제 28명이나 되는 증인 신청을 했었다 그래요. 그리고 대통령을 방어하고 있는 대통령 측에서는 4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그래요. 그런데 결국에 지금까지 그 준비 절차에서 채택된 사람은 3명입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 안종범 씨, 그리고 정호성 씨 3명이 지금 채택이 됐고요. 30일 날 한 번 더 하게 되는 준비 절차에서 뭐 추가로 증인이 채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이런 분들은 이제 국정조사에도 증인으로 잘
좀처럼 출석을 안 하시던 분들인데 네. 만약에 이제 출석을 이 경우에도 헌법재판에서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그분들